네,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팀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 취지 작성 사례와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송달받고 보정을 하기 위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송 전문가가 아니어서 발음이 좋지 않고 많이 버벅거립니다. 감안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서류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 서류를 클릭하시고요. 민사 서류 들어가시면 이제 지급명령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하시고 나면 이제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欄이 나오는데요. 대여금이나 구상금 청구하시고 싶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 그 사건명을 클릭을 하시고 다음에 소가 청구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구 금액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법원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하고 채무자 인적사항 입력이고요. 채권자 부분 입력을 하시고 쭉 그 다음에 채권자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채무자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그 기존 청구 취지는 이런 식이에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아래의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그래서 독촉 절차 비용 64,600원. 이제 이 500만 원에 대한 인지대하고 그 다음에 송달료를 계산한 내용이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청구 취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신 청구 취지는 이렇게 보정명령으로 확인이 됐는데 청구하고 싶은 금액을 1항으로 해서 넣고 그 다음에 2항에 위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이렇게 기재를 해 달라고 보정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완전 최신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 입력란에 청구 취지 주문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청구 취지 부분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 그다음에 위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는 독촉 절차 비용은 청구 금액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원인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작성해둔 그 내용을 복사하게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방법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서 지급명령 작성법 영상을 참고하시고 청구 원인을 작성을 해둔 다음에 복사하게 붙여넣기 해서 넣어주시면 편하죠. 그래서 다음 체크하시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는데요. 첨부서류 란으로 넘어가는데 소명자료, 입증자료 파일 첨부를 하시는데 각 자료 제출 서류별로 서류명을 입력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냥 파일 첨부 누르시고 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끌어 넣으셔도 되고 서류명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등록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클릭하셔야 돼요. 미등록 하시면은 첨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제출된 문서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할 수 있고 전부 체크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문서에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예,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인지송달료 납부창이 뜨고 그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 겁니다. 그 인지송달료 미납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서는 미제출 상태로 남아 있게 돼요. 그래서 인지송달료는 꼭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보정명령이 또 옵니다. 그래서 그 이 사건 청구 취지상 원리금 전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근거를 소명해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독촉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자동 계산된다고 하니까 이제 사망 삭제하라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법원에서 안내하는 게 청구 취지 또는 청구 원인을 변경할 때는 기존에 작성된 그 서류들이 삭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변경 또는 정정된 내용만 제출하지 말고 완전하게 작성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글 문서를 작성을 해 놓고 그 붙여넣기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제 저희가 했던 사건의 쟁점이 뭐냐면 이제 이런 보정명령이 나온 이유가 채권자가 채무자 물상보증인이어 가지고 은행 채무를 모두 그 대변제를 한 거예요.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까지요. 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은행 채무를 변제를 한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 이게 소가가 20억이 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인지료 그 10분의 1인 지급명령으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소가 20억 원인 경우에는 소장은 67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 지급명령인 경우에는 67만 원 정도면 되니까요, 청구가. 그래서 지급명령으로 하게 됐고, 그다음 채권자가 대의변제한 금원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대의변제한 전액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보정을 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원금 17억 원이고 정상이자 연체이자 3억 원이니까 이 금액의 합계 20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 전 청구 취지는 이제 금 20억 원 위 1항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보정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 원리금 전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근거를 소명하기가 약간 어렵다고 그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지연손해금 주장을 유지할지 검토를 하다가 이제 소명하는 자료가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지연손해금에 대한 주장 일부 양보하기로 하고 원금을 따로 분리해서 청구 취지에 반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변경된 청구 취지는 금 20억 원을 청구하는 건 그대로 두고 원금이 17억 원이니까 이 17억 원에 대한 이자만 청구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위 1항의 금액 중 17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전자소송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그 지급명령 탭에 들어가시고 지급명령 탭에 들어가면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탭이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들어가면 사건 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존에 제출했던 것들이 쫙 자동으로 뜨고 그 변경된 청구 취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 20억 원, 그 다음에 1항의 금액 중 17억 원에 대하여는 그래서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독촉 절차 비용은 이제 아까 그 보증명령 2항에 있었던 것처럼 그 청구치 사망 삭제하라 그래서 독촉 절차 비용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고 사망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이제 다시 컨트롤 CV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넣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성 완료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제출된 이제 문서가 나오고요. 모든 문서에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자소송의 제출을 마치면 이제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해서 이 채무자에게 송달한 지급명령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 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 절차 비용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청구 취지 내용은 앞에서 그 입력을 했던 내용 그대로 법원에서 반영을 해 주어 가지고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송달 이후 2주 이의신청 기한을 두고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대로 이 내용대로 이제 채무자는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확정 이후에는 변제 안 하면 강제집행할 수 있고요. 나홀로송 TV 채널에서 강제집행 방법 검색해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송달 이후에 이제 주소 보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채널에 오셔가지고 검색하는 부분 체크하셔서 주소 보정, 주소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주소 보정 방법이나 피고 주민번호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구독자 이벤트 구독 스크린샷 함께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원하는 문서 작성 영상도 만들어 보고 서식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나홀로 소송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 채널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나홀로 소송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에 있는 많은 정보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는 사건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